아파트를 살 때 이 아파트가 좋은지 저 아파트가 좋은지, 현재 가격은 비슷한데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도저히 이게 감이 잘 안 오신다면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학군, 교통, 그리고 자, 반갑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살 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직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직장이 옮겨진다면은 새로운 동네를 가서 구하게 될 것이고, 직장을 계속 여기 다닐 생각이 있으면은 그냥 그 동네에서 구하겠죠. 뭐 그것도 아니라면 그 직장 거리는 비슷한데 다른 더 좋은 동네가 없는지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아파트를 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해가지고 아파트를 선택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 학군도 선택하고 뭐 교통도 선택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보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아파트들을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내 금액에 맞춰가지고 살 거고요. 근데 이 아파트들이 전부 다 뭔가 비슷해. 가격이 뭐 지금 끽해봐야 차이가 몇 천만 원 밖에 안 나. 그럼 내가 이 A라는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B라는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과연 미래에는 어떤 게 더 괜찮을지, 그리고 현재도 그렇고 가격 차이가 난다면 왜 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딱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되는 거, 그 세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교통입니다. 일단 이 교통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 주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부동산을 얘기할 때 꼭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다뤄지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역을 얘기할 때도 무슨 동, 가령 뭐 반포동, 방배동, 아니면 역삼동 뭐 이런 데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편하지만, 지금 서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역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 어디 살아? 아, 삼성역 근처, 아니면 석촌역, 뭐 강변 근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변 근처에 사는데 나 광진구 살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그냥 강변 쪽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이 교통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첫 번째로 꼽았는데, 이 교통에 따라서 가격이 얼만큼 다른지는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준공이 된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거대한 세대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언론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매스컴에 노출이 됩니다. 헬리오시티 공급량 때문에 가격은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헬리오시티에 대한 내용이 진짜 많은데, 이 헬리오시티가 워낙에 단지가 넓다 보니까 역하고 거리가 가까운 데는 거의 뭐 1, 2분이면 가는 거고, 역하고 거리가 먼 동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을 걸어야 됩니다. 1km 정도 차이가 있어요. 같은 아파트이지만 역하고 먼 곳하고 역하고 가까운 곳하고 가격 차이가 약 1억에서 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모든 커뮤니티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고 똑같은 브랜드의 아파트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데, 이 역이랑 가깝냐 뭐냐의 차이로 금액 차이가 무려 1에서 2억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분양할 때도 그랬냐? 분양할 때는 아닙니다. 가격 차이가 1에서 2억까지 나진 않았어요. 그랬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더니 지금 한 최대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요걸 비율로 따졌을 때는 한 7%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작지만 큰 차이인데, 역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하고 역하고 먼 사람하고 둘이 동시에 집에 나와서 출발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역하고 가까운 사람은 벌써 잠실까지 도착을 했고 역하고 먼 사람은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봤을 때 송파역에서 잠실역으로 갔다가 역삼역으로 가는 시간이 헬리오시티 가장 먼 단지에서 송파역까지 도달하는 시간이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다 보니까 금액이 좀 떨어진 것도 있고, 뭐 두 번째로는 좀 체력의 문제가 있겠죠. 아무래도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뭐 비가 오는 그런 안 좋은 날씨에 항상 15분 정도를 고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가격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나마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좀 덜한 건데, 만약에 서로 다른 아파트다 뭐 그랬으면 가격 차이가 아마 더 났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꼽은 것은 교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학군입니다. 미국에 있는 전 대통령인 오바마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교육이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인 한국을 지금의 한국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이 교육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는 몸소 느꼈기 때문에 이 교육하고 연관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좋은 교육을 위해서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빠의 직장하고 자녀의 그 조윤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네하고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서 사는 그런 기러기 아빠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자, 일단 그렇다면 좋은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당연히 관점이나 가치관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은 좋은 인성을 가르치는 것을 좋은 교육이라고 표현할 거고, B라는 사람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그런 능력들을 극대화시켜주는 게 그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쪽에서 말하는 좋은 교육이란 가장 일반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며, 그거는 즉 좋은 성적을 내는 것입니다. 이 높은 성적은 높은 임금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높은 임금을 가진 사람을 높은 가치로 보게 되는 거고, 좋은 교육을 통해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목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이런 높은 성적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교육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를 보내는 것 자체도 부모님들의 목표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요는 오히려 나라가 발전할수록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더 집값이 오르는 거죠. 강남이 지금의 강남이 된 것이 바로 이 교육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도, 그리고 내 집값을 위해서도 이런 학군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집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규모입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규모의 경제라는 말을 한 번씩 들었을 텐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생산 비용이 점점 저렴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돌리는 그 비용, 뭐 전기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공장 돌리는 비용이 100원이고 옷 한 벌을 생산을 하는데 비용이 5원이라고 하면은 옷을 한 벌을 생산했을 땐 105원, 두 벌을 생산했을 때는 110원, 이런 식으로 5원, 5원, 5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 즉, 한 벌을 생산할 때보다 두 벌을 생산할 때가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거.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 비용의 절감은 결국에는 다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파트에서도 똑같이 통합니다. 일단 1차원적으로는 아파트의 관리비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규모의 아파트는 1000세대가 안 되는 규모의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월등하게 싸죠. 제가 지금 영상에 띄워드리는 이게 각 아파트별 관리비를 나타내는 건데, 확실히 세대수에 비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세대수가 1000세대인데 이 관리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10명이다. 근데 내가 아파트 세대수가 100세대야. 그렇다고 이게 한 명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인원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관리비를 저렴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이런 관리비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가 크다 보면은 공용부지가 굉장히 많아지기 마련이고, 이 공용부지를 커뮤니티 시설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구청에 민원을 넣을 때, 단지수가 작은 아파트는 사람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막 얘기를 해도 그 힘이 약한데, 단지가 넓은 아파트가 막 얘기를 하면은 구청에서 요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요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똑같은 단지 내에서 지하철역이랑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똑같은 아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일 경우보다 가격 차이가 적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송파 헬리오시티가 딱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까지가 아파트를 살 때 꼭 고려해야 되는 점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지역 선정이 된 다음에 A 아파트를 고를까 B 아파트를 고를까를 고려할 때 이런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고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첫 번째는 당연히 지역 선정이겠죠. 자, 그런데 이 지역 선정이 되고 나서 제가 이렇게 3가지 고려할 사항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은 있습니다. 물론 뭐 예를 들면은 강남과의 접근성, 아파트의 면적, 뭐 대형인지 소형인지, 그 다음에 조망, 직주 근접, 초품화, 아파트 연식, 주변 호재, 소음, 브랜드,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정말 따져야 될 건 많은데,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거, 그런 것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만큼은 절대 잊지 않고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다른 아파트를 골랐을 때보다 무조건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고를 확률이 높으니까 이 3가지는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